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되죠. 이제 남성이라면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배뇨의 장애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되게 이제 노화라는 관점에서 네. 여성분들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주름이 생기면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맞아요. 남성분들은 노화를 화장실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오, 좀 그러니까 다르네요, 많이. 그러니까 소변 볼 때마다 뭔가 불편 증상이 생기는 그 배뇨 장애가 생기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50대 이상이 50%고요. 나이가 들수록 60대, 70대, 80대 거의 그 비례해가지고 90대는 90%.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0세 시대니까 나이 들면서 배뇨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 배뇨 장애는 남성분들의 어떤 노화와 아주 직결된 불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이 중년 남성에서 5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더 많이 발병하는 걸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노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증상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제 걸리는 질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층 20대, 30대의 그 전립선 질환 환자들이 거의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을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눠서 3대 증상이 첫 번째가 이제 전립선염,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세 번째가 전립선 암인데 네. 전립선염이랑 전립선 비대증이 사실 가장 많은 환자층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밀하게 따지면 염증과 비대증은 약간의 그 증상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흔하죠. 그러니까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야간뇨, 빈뇨, 급박뇨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 배뇨 관련해서 불편 증상이 생기고요. 특징적으로 그 골반 주위에 그 성기나 생식기 주변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특성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대개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잘 안 나오거나 끊어지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염증과 비대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은 이제 PSA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수치를 보고 이제 요즘 빨리 진단할 수 있는데 여하튼 가장 많은 질환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물론 50대, 60대 갈수록 이제 10%, 20% 환자층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20대, 30대 환자분들의 그 증가 속도가 거의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년 동안에 20대가 약 53%, 30대는 25% 이렇게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볼 정도로 이제는 그 연령을 초월한 그런 질환이 이제 전립선 질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젊은 환자분들도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립선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젊은 층의 환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전립선의 특성상 일반적인 다른 장기보다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아니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보다 전립선에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노폐물이 쌓인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결과니까 노폐물이 쌓이는 건데 지금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그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특수한 보호 장벽이 있는데 이게 뇌하고 전립선 이 두 군데에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고 뇌도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뇌 질환이랑 전립선 질환이 원인이나 치료법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많이 쌓인다. 전립선 내부에 어떤 염증이나 노폐분이나 어혈이 쌓였을 적에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립선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환자가 늘어날까? 이제 과거에 우리 그 100년 전만 해도 이제 논밭에서 일을 하는 게 주로 우리 생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앉아서 뭐 컴퓨터를 보면서 모바일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전립선이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앉은 자세가 좋지 않군요. 예, 그 자세가 요즘에는 남녀노소 다 네. 앉았어요. 옛날에는 뭐 논밭에서 일하듯이 지금은 이게 방광이 누르는 그 기립 자세. 동물들은 네 발로, 인간은 두 발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부학적으로 전립선이 많이 눌릴 수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 좌식 생활이 많고 그렇죠. 운동 많이 안 하고 또 운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립선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전립선 질환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잠깐 혈액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워낙에 이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립선과 뇌에 이런 특별한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장벽 때문에 오히려 또 치료가 힘들어지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가 뇌에 그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 있다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전립선에도 이렇게 중요한 장벽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뇌만큼 중요한 기능을 이 전립선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네. 전립선의 역할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 전립선은 생식기관이거든요. 그쵸.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어떤 뭐 나쁜 성분이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정을 도와주거나 정자의 활동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감염을 예방하거나 정자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거나 이런 형태의 정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벽이 여기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가 나오는 길이 이렇게 Y자로 조금 이렇게 자주 보면 길이 두 가지가 보일 텐데 네. 여기에 이제 그 관략근이라고 해가지고 방광하고 전립선이 만나는 부분이 관략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략근이 약해지면 또 이제 배뇨에 문제도 생기고요. 또 지금 수술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략근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손상 당하게 되면 이제 소변을 참을 수가 없고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식기관이면서 이 배뇨기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전립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에 관련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 장벽이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쁜 점은 이제 그다음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면 못 빠져나가고 약물 침투가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리고 노폐물도 잘 생기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립선 비대증도 잘 생기는 이런 문제가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기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혈액 장벽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치료하는데 이런 혈액 장벽이 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이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환자의 그 나이 연령대가 좀 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전립선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예, 중요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다 굶어 죽었어요. 아사라고 해서 70%가 다 그 사망 원인이 정말 굶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 많이 먹고 네. 또 운동도 안 하고. 근데 이 영양 과잉이 체중만 늘릴 뿐만 아니라 혈액의 성분도 변화시켜서 혈액도 영양 과잉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이 맑으냐 아니면 혈액이 찌꺼기가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 한방에서 말하면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혈액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혈액 순환이 아주 혈관 질환, 뭐 혈액 순환 이런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흔히 혈액 검사를 하면 각각의 개별 수치가 정상이냐 아니면 뭐 높으냐 낮으냐 이거 이제 체크하지만 그쵸. 여기 이제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TG라고 하는 건데요. 이 TG와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그 HDL 이 두 가지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다 정상인데 이 비율도 정말 잘 되는지, 그러니까 1대1에 육박하는 1대1에 가까운 경우가 혈액이 영양 과잉이 아니라 혈액이 비만되지 않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1대1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심지어 4대1, 6대1, 16대1.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 혈액 내에 그 좋은 콜레스테롤의 10배, 막 15배, 20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의미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혈액이 그만큼 지질 성분이 많이 포함돼서 끈적끈적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어혈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분들은 심장 질환, 뇌 질환, 전립선 질환 다 잘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혈액 성분이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립선 질환과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 1대1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혈액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그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늙은지와 젊은지가 그 늙은지가 늙어서 병들었을 때 젊은지를 혈관을 결합해가지고 두 마리를 한 몸처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액의 회춘 실험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늙은 쥐의 혈액이 이미 이제 노화가 돼 있으니까 젊은 쥐의 혈액을 옆구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 회춘 효과가 일어났는데,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두 번째 그 초록색 그림이 뇌의 그 분지, 뇌혈관의 분지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좋아졌다라는 거,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그 뇌세포, 뇌혈관이 좋아졌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데, 결국은 이렇게 깨끗하고 젊은 피가 늙은 쥐의 몸속에 들어갔을 적에 심장 기능, 뇌세포, 그다음에 털도 굉장히 반짝반짝 윤기가 났다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지금 혈액 상태가 어떠냐, 정말 깨끗하고 맑으냐, 아니면 이렇게 어혈도 많고 노화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시사하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에서 막 수혈하자, 젊은 사람이 수혈하자 그런 해프닝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이제 실험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내 몸에 넣는 거는 장기 이식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또 좋지 않군요. 네, 혈액형만 똑같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 몸에 계속 면역 반응,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어혈 같은 거 없애는 거 이제 열심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어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비율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소변이 낮에는 자주 소량씩, 밤에는 야간요가 서너 번 정도 있고요. 소변이 좀 잘 안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짜릿한, 찌릿한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시고, 초음파를 해보셨는데 이제 비대한 사이즈다라고 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경안정제 복용하고 계시고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60대 남자분이시네요. 지금 보시면 소변이 조금씩 자주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야간요가 3, 4회니까 이런저런 배뇨 질환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왼쪽 고안 쪽에 찌릿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초음파상으로는 크기가 80g이다. 그 전립선 비대증이거든요. 전립선이 비대되니까 요도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뇨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80g이면 정상적인 그 전립선 크기의 4배 정도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단순히 비대증이 아니고 보시면
지금 왼쪽 고환이 찌릿찌릿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네.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야간뇨도 단순히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염증과 비대증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경우다라고 봐서 같이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요거를 이제 같이 좀 선상에 올려서 같이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잠시 후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시고요. 전립선 비대증, 특히 야간뇨 증상이 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소변량은 많다라고 하셨고요. 약물 치료까지는 해보셨는데 크게 또 호전되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분은 이제 40대시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야간뇨와 아마 소변량은 많은 편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야간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드리겠는데 단순히 전립선이 비대했을 때 야간뇨가 오느냐 그게 아니라 야간뇨도 사실은 방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이 충분히 소변을 저장하지 못할 때 이게 야간뇨가 자꾸 생깁니다. 원래는 잠자는 동안에 충분히 저장하고 아침에 깰 무렵에 이제 소변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쵸. 그게 정상적인데 네. 이렇게 야간뇨가 생기는 거는 단순 비대증이 아니라 방광을 자극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변을 깨서 자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염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셔서 염증과 비대증을 같이 치료하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요. 단순히 이제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게 사이즈를 줄여서 요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염증과 방광 상태를 치료하는 거는 이 수술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전립선을 청소하는 그런 치료법이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생각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혈액이 깨끗해야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질환도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혈액이 좀 깨끗하지 않은 걸 어혈이라고 하고 좀 빼내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잖아요, 원장님. 네. 예. 되게 이제 어혈이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혈은 정상적인 혈액이 아닌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누구는 이제 죽은 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처난 뭐 적혈구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어혈이 생기는데 어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든 혈액이 다 어혈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으로서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일단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혈액으로서 그 산소 공급 능력이 없어져 버린 그런 적혈구들,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혈액들이 자기의 그 소임을 못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적혈구도 100일 정도 살면 자기가 더 이상 이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돼서 네. 파괴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때 파괴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으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도 이제 어혈인데, 이런 어혈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다양한 그 검사법이 있지만 설하 정맥, 그러니까 혀 밑에 있는 정맥을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저기 이제 그림에 나오네요.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시면 왼쪽에 있는 큰 그림은 지금 10대 정도 되는 그 학생의 혀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정맥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오일이 쌓이면 이 혀가 실제로 길이가 30cm 돼요. 보이는 혀가 8cm밖에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혀뿌리까지 하면 30cm나 되는 굉장히 큰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어혈이 보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런 형태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흑자색
막 청색을 띠는 그런 혈관이 노출이 되는데 네. 예, 저걸 보면 아 내가 어혈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한방에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이 들면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거울을 보면서 이제 본인의 혀 밑에 상태가 어떤지도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거울을 보시고 내 혀 밑에 정맥이 두드러지느냐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느냐 한번 자가 진단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전립선 질환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좀 먼저 알아볼게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증상들은 이제 배뇨 관련 증상이 맞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첫 번째가 야간뇨입니다. 두 번째가 급박뇨긴 한데 급박뇨는 이제 뭐 화장실에 자주 가면 되니까 해결이 되지만 이 야간뇨는 원래는 잠자는 동안에 한 번도 안 깨는 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상태고요. 네. 한 번 정도까지는 질환으로 보지 않는데 두 번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5번 깬다, 10번 깬다, 심지어 20번 깨는 분도 계세요. 20번 깨는 환자분은 진짜 30분 만에 한 번씩 깨서 밤낮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야간뇨가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삶의 질이 뚝 떨어져서 뭐 피로감, 그다음에 만성 피로 우울감 이런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야간뇨가 가장 시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전립선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야간뇨는 방광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립선과 방광을 같은 비중으로 두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야간뇨도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나 봐요. 신어성 야간뇨와 어혈성 야간뇨.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어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신허성 야간뇨는 단순히 이제 노화 과정에서 호르몬이 잘 안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소변을 농축하는 호르몬이 잘 안 생기는 경우에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요일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어성 야간뇨.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다면, 적지 않다면 신어성 야간뇨로 볼 수가 있고요. 어혈성 야간뇨 이게 정말 중요한데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상적인 소변량은 350cc, 맥주컵으로 2컵 정도의 방광에 이게 찼을 때 요의가 느껴져야 되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뭐 종이컵으로 한 컵도 안 되는데 자꾸 깬다 이런 경우는 다 어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혈이 방광에 저장돼 있거나 방광에 숨어 있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혈을 청소해서 배출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혈이 빠져나가면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방광도 튼튼해지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대개는 어혈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에 맞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야간뇨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야간뇨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립선과 방광을 같이 치료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전립선이 이제 그 배뇨와 그 전립선 자체 기능을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요 방광의 구조도 한번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광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변을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네. 그러다가 일정량이 차면 이제 여유가 느껴지고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소변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굉장히 독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광은 보호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중의 보호막인데요. 방광 근육, 그다음에 방광 점막, 개그층 이렇게 해서 3중으로 소변이 들어왔다 나가도 자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정상적인 방광 표면과 비정상적인 방광 표면 저기 이제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은 노화가 되면 이게 방광이 점점 얇아져요. 얇아지고 방광벽이 이 보호막에서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그 독한 소변이 자꾸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극이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소변을 빼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야간뇨거든요. 네. 그래서 방광은 충분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방광을 치료하지 않고 전립선을 치료하게 되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급박뇨 이런 증상들은 반드시 방광하고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문자로 접수한 사연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요. 낮에 1시간마다 10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라고 하셨고 소변량은 종이컵 1컵 정도라고 하고요. 잔뇨감이 심하다라고 하셨어요. 야간뇨도 있으시고 급박뇨도 있으십니다. 30대 전립선 염 치료에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50대니까 충분히 이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연령이시긴 한 것 같고요. 낮에 직장인이신데 1시간마다.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그맣게 양이 많지 않은 네. 형태로 소변을 보고 잔뇨감도 있고 야간뇨도 있고 이분은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사실은 1시간에 10번이나 소변을 본다 그러면 정말 계속 화장실 근처에서 살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제가 그 염증과 비대증 중에 비대증보다는 염증 증상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복합돼 있지만 염증 증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잔뇨감도 실제로 소변 안에 잔뇨가 남아 있을 때 느끼는 잔뇨감이 있고요. 소변이 그렇게 고여있지 않은데도 잔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그러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광 안에 그 염증이 전립선에 있는 염증이 이 염증이 작용할 적에 빈뇨, 야간뇨, 급박뇨, 잔뇨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도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아마 겸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전립선 염을 치료해서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생제 치료가 당시에는 치료를 하지만 남아있는 세균,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그런 치료법인데 남아있는 세균이 결국은 조금 더 강해진 상태에서 생존해가지고 숨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전립선 염을 앓거나 항생제를 복용했던 분이 나이 들어서 이 질환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염증과 비대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요. 이분도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최근에 소변을 보다가 끈기는 증상이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셨고요. 지금 이 증상이 최근에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소변을 보다가 끊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도,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고 전립선 안에 요도가 지나가잖아요. 이 요도가 끊긴다고 한다는 건 요도가 지금 좁아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좁아져 있는 이유는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요도 자체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막힌다는 게 어혈이나 노폐물이 막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 요도가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작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볼펜 심 정도보다 더 가늘다고 하고요. 국수 한 가닥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되는 그 요도를 지금 우리가 이제 소변을 이제 짜내는데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요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도가 문제가 생긴 거는 어혈이거나 아니면 비대증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방광 자체가 제가 수축과 이완을 하는 장이라고 했는데 방광에서 이걸 짜주는 힘,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소변의 힘이 약해지고 심지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방광 상태와 그다음에 요도 상태,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 이걸 다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 결국은 이제 청소 치료를 해서 요도도 깨끗하게, 전립선도 깨끗하게, 방광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환자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런 한방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6이요. 네, 80 되시고요. 목소리 너무 정정하신데요. 네. 어떻게 네. 좀 증상들을 가지고 계시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제가- 증상이 불편하세요? 네네. 저 약을 네. 조제해서 갖다 먹고 그랬는데 예. 그게 거기는 무슨 뭐 맨날 뭐 수술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해서 내가 그냥 안 가버렸어요. 그래 나는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좀 우선하게 고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호감이 가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지금 현재 증상이 소변이 자주 마렵는데 참기 어려운 증상도 있으시네요. 예, 이제 쉽게 말하자면 밤에 한 5번쯤 가요. 야간요가 5번이시고요. 예, 그리고 뭐 소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컵으로 하나 정도. 또 그렇게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으셨는데 그 전립선 네. 크기가 얼마다라고 안내 받으셨나요? 얼마? 그러니까 크기가 우리가 이제 20cc 혹은 20g을 정상으로 이제 기준을 잡는데 뭐 60g이다, 80g이다 이런 안내를 받으셨나요? 그런 말을 그런 것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권유 수술을 받으셨네요. 하라고만 해서 나 그게 무서워서 안 해요. 안 네. 했어요. 어쨌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재 증상 중에 제가 비대증 증상은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비대증에 해당되는 증상인데 지금 자주 마려운 거, 그다음에 참기 어려운 거, 그다음에 밤에 5번, 6번 깨는 거 이런 증상은 단순히 전립선에서만 오는 증상이 아니라 방광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빈뇨도 있고 야간뇨도 있고 지금 급박뇨도 있어요. 참기 어려운 증상. 이런 증상들은 방광이 예민해지고 노화되고 약해져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전립선과 방광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점점 약해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안에 이제 그 막혀 있는 혹은 고여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게 되면 이게 소변으로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오면서 방광도 건강해지고 요도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전립선도 이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치료법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한방으로 약물 치료 충분히 가능하니까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저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술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도 괄약근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에 소변을 계속 흘리는 그런 부작용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립선 질환은 이제 남성이라면 이제 더 이상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를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보면 정말 50대 50%, 60대 60%, 70% 이렇게 쭉 올라가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전립선 질환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 노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나이가 들면. 네, 두 번째는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생겼더라도 배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가 전립선에 장벽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벽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자꾸 안에 쌓이니까 부족해진 산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게 이게 비대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립선의 혈액 장벽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립선이 이제 비대하게 커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증상인데요. 야간뇨,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거죠. 빈뇨,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면서 자주 가는 거죠. 세뇨, 소변 줄기가 약해요. 콸콸 아닌 쫄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연뇨는 소변을 누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5초, 10초, 심지어 1분이 걸려서 나오는 소변을 지연뇨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절박뇨 혹은 급박뇨라고 하는 건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실 가는 동안에 정말 지릴 정도로 그 요일을 못 참는 증상, 실제로 지리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급박뇨 혹은 절박뇨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전립선 내부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표면적을 키우고 결국은 전립선이 증식되고 비대증이 생긴다. 이게 오늘 내용의 이제 종합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하게 좀 비대하게 커진 전립선을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리는 그런 치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이 한방하고 양방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죠? 치료 방법 알아볼게요. 양방 치료는 물론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만 약물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흡수가 안 되고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절제술이라 결찰술이라고 하는 수술요법, 시술요법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절제술은 전립선을 도려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찰술은 전립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찰살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요도로 확보하는 그런 건데 뭐 다양한 부작용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그 수술 치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해서 한방은 비수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립선을 청소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전립선 내부에 있는 노폐물이 청소가 되는 그런 치료인데 결국 요도에 있는 노폐물도 청소가 되면서 요도도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방광에 있는 그 청소가 노폐물이 청소가 되면 방광의 근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변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지만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청소하고 요도가 좋아지고 방광의 근력도 좋아지는 그런 치료법이 한방의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수술하느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하느냐라는 차이점인 것 같거든요. 이제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전립선의 크기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전립선 청소 비수술 치료인데요.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 한약재가 들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지금 이 전립선이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 그 전립선 내부에 그 찌꺼기가 쌓여서 이렇게 요도가 좁아져 있는 이런 그림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방광벽까지 약해져 있는 이런 그림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게 사실은 전립선 질환을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노폐물 청소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느냐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고요.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청소가 돼야 되는 거고 청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약물이 침투가 돼서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그런 그쵸. 치료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방의 전립선 치료는 전립선 청소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변으로 그런 이런 노폐물이 배출이 될 텐데 이걸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전립선의 청소 치료법인데 소변으로 배출된 노폐물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사진들이 환자분들이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양변기에서 소변을 어. 보았을 때 이 노폐물들이 배출되는데 우리가 찍을 수는 없고 환자분들이 이 배출됐습니다 하고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이 자료를 저희가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 거품 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소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거품이 생긴 거고 이렇게 녹지 않는 이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왜 이렇게 녹지 않느냐 하면 전립선 자체가 지방 조직이 굉장히 풍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에서 나온 노폐물들은 녹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출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한 치료법이 한방의 전립선 청소 치료법입니다. 네. 이 건져내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니까 굉장히 신기한 치료법이죠. 그러네요. 환자들마다 치료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만 65세요. 네, 60대시고요.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증상이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좀 오래됐는데요. 네. 소변이 거의 자주 늘어요. 자주 마렵고, 참지를 못해요. 조깅하면은 얼마 못 가가 또 누렇고 이래요. 그 야간에도 많을 때는 3번, 보통 한 2번 정도 깹니다. 네. 그러고 내가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양이 네. 한 컵 조금 안 되게끔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면 이제 증상들이 빈뇨, 그러니까 주간에도 빈뇨가 있고 야간에도 지금 잠을 깨고 소변량은 적고 지금 그런 상태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증상이 되었는데 급박뇨 증상도 있으시고 예. 이런 증상을 약물 치료를 좀 하셨나 봐요. 얼마 동안?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약을 조금 먹었는데요. 먹어도 표시가 없어요. 네. 계속 또 표시가 없어서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소변 줄기가 약하고 그런 건 아니라요. 넣으면은 시원하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주 늘었고 야간뇨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야간뇨와 급박뇨, 빈뇨 이 3가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에서 어떤 문제가 방광까지 확산된 거거든요.
이게 방광이 과민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방광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에 숨어있는 어혈이나 노폐물들이 계속 자극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청소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약물요법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요. 청소치료법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마지막까지 설명 들으시고 꼭 치료하시면 야간요, 빈뇨, 급박요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4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대학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요. 이 PSA 수치가 높아서 비대증인데 PSA 수치가 높으니까 암일까봐 매년 그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암은 아닌데 이걸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그 4점대에서 2.7까지 PSA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 사진도 같이 보내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PSA 수치 외에도 야간뇨라든가 세뇨라든가 빈뇨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이 수치가 낮아지면서 같이 좋아져서 결국은 이제 수술의 어떤 그 탈출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울증까지 개선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청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64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5세 남자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못 탈 정도로 정말 1시간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릴 때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화장실 갔다 이렇게 불편했던 분이신데 네. 증상은 세뇨죠.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변,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변을 짜내야 되는 증상, 그다음에 소변이 횟수가 늘어날까 봐 아예 국물이라든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는 아예 못 드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치료하고 나서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 없어졌다고 다행이네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빈뇨 증상이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결국은 이제 피로감까지 회복된 그런 이제 청소 치료법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5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정확한 진단 후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어느덧 저희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좀 잘 관리하거나 또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건강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전립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사실은 그 허벅지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적에 이 허벅지를 많이 쓰는 운동, 결국 이제 걷기나 계단 오르기나 등산인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왜냐, 등산은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 운동을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루틴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 운동이 잘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뭐 휠체어를 타는 분이나 아니면은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야외 활동이 위험하신 분들은 체온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진짜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온탕욕을 하시든 반신욕을 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는 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 운동하는 효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식은 지금 그 전립선 암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밝혀진 그 음식은 토마토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마토를 가공해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삶아서 드시거나 이제 볶아서 드시거나 기름에 데쳐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적색육이라고 하는 거는 붉은색 고기, 이제 대표적인 게 쇠고기류인데요. 적색육보다는 분홍색, 흰색 닭고기 뭐 아니면 그 터키, 칠면조 이런 고기들을 주로 드시고, 쇠고기는 조금 적게 드시고 하면 몸에 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음식 요 3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전립선은 잘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 살리는 생활 습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립선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